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 참. 다른 거를 해야 되겠어, 지금. 왜냐면, 저번에요, 예전에 네네, 막, 네. 10만씩, 막 15만씩, 16만씩 이렇게 보다가, 네네네. 라이브를, 네네. 뭐 이렇게 한 15만 이렇게 받아가, 네. 보다가, 그거 내가 이제 책 준다는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2만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네. 그 네. 책이 왜? 댄스인가요? 아,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댄스. 당신들의 댄스. 당신들의 댄스. 그거 굉장히 좋은 책인데, 예. 이게 책을 지루박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책인데 네. 그 책을 드린다고 네. 이게 파는 거잖아요. 예. 파는 거 18,800원에 파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1,000권을 네. 제가 네. 사가지고 네. 드리겠다. 예. 제가 1,000권을 사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1,000권을. 네. 10만 명 돌파하면 1,000권을 사서 드리겠다. 네. 이랬더니 16만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네네. 갑자기 2만 명으로 줄었어요. 아니, 근데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신학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님 같은 자는 무슨 책 한 권에 1억 5천만 원, 예. 김만배한테 1억 5천만 원 받고 또 그 국립중앙의료원장이었던 사람한테 협박을 해요. 그것도 또 그 책을 문재인한테 줬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 왜 그거 문재인한테 줬어? 1억 5천만 원 내놔. 뭐 이렇게 완전히 그 책 갖고 삥 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보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자, 유동규 TV 많이 보신다고요? 근데 구독은 아직 안 누르신 분도 계시다고요?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누르시면 또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정말. 근데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그렇구나. 네, 왜냐면 네. 아까 제가 그 라이브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저기 한 1,600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네. 다 이쪽으로 넘어와라. 8시에. 예.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넘어올 사람 손 해가지고 제가 손 막 다 드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까 손 드신 분들 다 들어오신 거죠, 지금. 네. 그래가지고 넘어오실 텐데. 네. 네. 지금 그리고 이게 슈퍼챗 써라. 여기다 써라. 네. 우리가 쓰지 말고. 네, 이계인님 보세요. 아니, 네. 딱. 지금. BK. BK님. 예, 네. BK.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릴레이로 그냥 한번 쏴주세요, 제가. 네. 그리고 또 유동규 TV 많이 선전해 주시고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자, 아까 개딸이 뭐로 시비를 걸던가요, 근데? 뭐? 아까 그 개딸이 아방할 때 개딸이 뭐 이렇게 깔짝깔짝 됐다면서요. 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구나. 그냥 뭐, 일반 욕이에요, 그냥.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믿을 신자가 돼요. 네.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 예. 근데 개가 말을 하면 개구자에 말씀원을 붙잖아요. 네. 그러면 으르렁거릴 언이야. 네. 그 소리가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예. 소리가 돼요. 예. 으르렁거리는 그냥. 으르렁거리는 네. 거. 그러니까 뭔지 뭐 이렇게 의미가 없지. 이거네요. 그렇지. 네. 개딸이니까. 예. 자, 오늘 이슈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금요일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재명이 버렸던 여기저기 싸질러 놓은 똥들을 사실 좀 치워야 돼. 네. 깨끗하게 치워야 돼, 정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의 그 심보와 이재명의 마음 상태를 좀 알고 싶었는데, 먼저, 1번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아픈 척 하면서 무슨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둥. 그러니까 또 이재명의 그 딸랑이들은 함께 친일파는 공직임명 금지라는 법안까지 냈다고 합니다. 사실 딱 본 순간 그래.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재명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예. 대표적인 친일 행위가 이재명 아닌가요? 예. 초밥 먹고, 초밥 일제히 좋아하고, 샴푸 쓰고. 먹는 거는 초밥이고, 예.
그 다음에 뭐 그것도 20인분씩. 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면 20인분씩. 예. 그리고 또 문재인도 다 문재인 일가가 다 친일행이에요. 네. 딸은 문다혜는 일본에 그 일본 황국 신민들을 육성한다는 뜻으로 만든 대학교에 유학을 가요. 네. 또 문다혜는 네. 그리고 또 왜 문재인의 아들은 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일본 만화다. 맨날 일본 만화 자랑을 하고. 그럼 이재명 아들보다 낫네요, 그래도. 그런가요? 왜요? 이재명 아들은 네. 정말 이재명을 똑 닮았습니다. 이재명을 똑 닮았다? 어떤 예. 의미인가요? 뭐 이재명을 똑 닮아서 예. 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아하. 예, 아무튼 비하하고 예. 그리고 그 여성을 보면서 네네. 그냥 여성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여성 그냥 그 연예인 사진 보고 네네네. 막 먹는 거에 비유하고. 아이고. 네, 그다음에 그거 범죄잖아요. 범죄입니다. 요즘은 SNS에서 남자들끼리 막 뭐 여성들의 뭐를 품평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거 다 범죄입니다. 그 딥페이크에 요즘에 그것 때문에 좀 요즘에 그거 난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시국에 이재명 아들이 다시 재소환됐는데 네네. 젓가락으로 모시게 한다. 와, 나 보고요. 그게 언제 쓰여진 글인가요? 그게 이재명이 그 경선 있죠. 네네. 대본한 다음에 대통령 경선에서 통과돼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올린 글이라고요? 그때 올린 글이라고?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지금 일국의 대통령의 꿈을 꾸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유명한 아이돌 가수를 품평을 하면서 그 아버지처럼 여성의 성기에다 대고 뭘 한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고요. 사실인가요? 그거 확실하고요? 맞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와, 그러면 그 아들이나 아버지나 그거 지금 다른 거기 유튜브에 네네. 올라가 있는 거를 제가 제 거에다가 올렸거든요. 네. 올렸는데 그게 언론 기사입니다. 예, 그때 나온 기사예요. 실제 기사라고요. 예, 이거 아들이 이동호거든요. 네네. 이동호가 그때 쓴 글 썼다가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맨날 이제 뭐냐면은 마사지 어디가 좋더라. 뭐 분당에 어디가 좋더라. 분당에 어디가 좋더라.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긴 진짜 안 좋더라.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막 하잖아요. 도박 사이트.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 기자가 캡처한 거를 낸 거더라고요. 그 솔직히 이재명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 31가지나 다르다면서 이 아버지 직업이.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똑같죠. 도박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가 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호의 할아버지 이재명의 아버지 얘기예요. 내 말은 이재명이 그렇게까지 자기 아버지를 싫어하잖아요. 막 도박하고 다 망해. 아니요, 아버지가 직업이 많은데 모르셨구나. 아버지가 어떨 때는 광부고요. 딴 동네 가갖고는 청섭으로 하시고 일평생을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으시고.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일평생을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으시고,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냉장고에 그득 과일을 넣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제가 과일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셨는데, 과거에 이게 화장실 청소하러 갔다가, 그 반쯤 썩은 과일을 봉지째 버린 걸 보고 그거를 주워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썩은 부위를 잘라내고 나머지를 맛있게 먹었다. 고마운 아버지네. 그럼 거기서 아니 근데 도박해서 날려갖고 야반도주 했다며. 성남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버지가 도박을 하셨고 도박꾼이셨고. 근데 이 말을 종합하면 더 웃겨요. 왜요? 도박꾼인데 뭐냐면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는 도박꾼이야. 도박을 굉장히 순수하게 하시는구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는 도박꾼. 그러니까 도박을 이렇게 하는 거지. 남의 거를 절대 탐하지 않아. 내 거를 그냥 주기나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도박이란 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야반도주구나.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니까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잖아. 훌륭하신 분이네. 도박을 하는데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어서 계속 퍼주기만 하니까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어. 어디에는 또 뭐 선생님이셨다고 그랬다며. 여기 또 어디에서는 또 뭐냐면 그거에 공군 그거였다고 그러고. 정비사. 공군에서 근무했다고 그러고. 군무원처럼 정비사였다나? 아무튼 공무원
저기 공무원. 공군에서 예, 일했다 그러고 예. 또 어디 가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서울대를 나오셨다 그러고 아버지가. 맞아. 그것도 있어요. 고학력자다.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오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오셔서 화전을 일구다가 아하. 화전민이셨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온 다음에 에이 세상 지겨워 그래갖고 화전을 해. 화전을 하다가 노름을 하는데 내가 남의 거를 탐하질 않으니까 또 이제 나반도주를 해가지고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가가지고 네네. 뭐 이런 하사관이고 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하여간 복잡한 분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성당 가갖고 총서부를 하셔.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그거 하다 보면 밤샐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아들이 도박을 하는 거를 막지도 않고 전혀 놔뒀다. 그것도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막으면 안 하고 올 줄 와요. 왜요? 도박하는 걸 막아보세요. 뭐가 이놈이 날라와? 어디서 그래가지고 안 하고 올 줄이 온다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자,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가 30명도 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뭐 정부에다 대고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뭐 한일 회담이 뭐 어땠다고요? 뭐 조공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독도 지우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언행일치가 되면 되는데 결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보니까 일제 샴푸도 아는 사람만 쓴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렇게, 되게 굉장히 좋은 거라면서요? 9월에라고요? 9월에. 예.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샴푸를 꼭 가서 그게 강남에 판다는 거래요. 네. 그래서 강남에 가갖고 그 9월에 샴푸를 사왔답니다. 직접 가서 조명현 씨가. 조명현 씨가. 네. 그런데 평소에 그러면 우리 유동규 본부장 생각하시는 어떤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는 없어요? 이렇게 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재명이 좀 무식해요. 아하. 진짜 이재명 보면은 막 똑똑할 것 같고 예라베라 하면서 하면 똑똑할 것 같아요. 네네. 기축통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산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갖고 돈을 막 찍으면 됩니다. 그게 이재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개항에 있잖아요. 그 유사할 때는 가갖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앞으로 김포공항 없애고 더 공항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비행기 어디서 쓰냐고. 앞으로 수직 이착륙기가 나올 건데 뭐 하려고 공항이 필요합니까? 아니 김포 분들은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했겠네. 김포가 아니라 계양도 바로 공항 옆이라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나마 공항 없으면 그 동네는 난리나요. 그런데 거기가 가고 초치는 것도 유분수지. 그걸 공항을 이전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다른 데는 공항 와달라고 난린대. 미간공항. 거기는 공항을 이전한다면서 수직 이착륙기를 띄우면 된다는 거야. 만들면 된다는 거야. 수직 이착륙기를 언제 만드냐고요. 이게 무슨 어벤져스냐고, 영화. 아니, 물론 현대차 그룹이. 그런데 모빌리티 운운하면서 제가 그 만들지만, 무식한 거를, 수직 이착륙기는요. 이게 1인승, 2인승은 가능한데. 글쎄, 1, 2인승이요. 300인승을 어떻게 만듭니까? 불가능하죠. 제주도까지 어떻게 갑니까? 못 뜨죠. 1, 2인승이 제주도 가겠습니까? 제주도는 그럼 뭘로 가야 됩니까? 자, 그리고 외국은 뭘로 나갑니까? 비행기 안 뜨면. 자, 근데 이재명이 제가 무식한 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예전에 이재명하고 술을 먹었어요. 어디서 술을 먹었냐면 공간 있죠. 경기도지사실 공간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공간에서 이렇게 술을 먹는데. 제가 이제 장난으로. 지사님, 일본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공통점을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데? 뭔데? 그러더라고요. 기가 번쩍 뛰었지. 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충청도 사람 비하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거예요. 딴 데 가서 얘기하다 큰일 난다. 그러더니 그랬어요. 근데 그거 잘 들었어요. 딴 데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그런데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충청도 사람들이 다른 건 빨라 말이. 밥 먹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그럼 다 끝나. 그래요? 이렇게 빠른데 성격도 급해요. 그런데 한 가지 말만 느려. 어떤 거죠? 뭐냐면
하면서 네. 그려요 이게 느려. 예. 아 이거 충청도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오해 풀립니다. 예. 그려요 이게 느려. 예, 예. 그래가지고 요거하고 일본의 하이 문화하고는 같은 거다. 아니 하이는 짧잖아요. 하이 하고 그려요 하고 나오게 된 동기가 동기가 어떻게 해요? 어원이 그러니까 말이 어원이 같다. 의미가. 왜냐면 예. 그 일본이 천년 내전을 겪으면서 네네. 천년 동안 이제 무사 시대를 겪으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자고 나면 영주가 바뀌어. 그렇죠. 소영주들끼리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다이묘들끼리 맨날 싸워가지고 예. 다이묘들이 맨날 그래갖고 영주 뺏고 막 이러잖아요. 네. 영지 뺏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무슨 군대인지를 몰라. 그래서 사무라이끼리 싸우는데 뭐. 그러니까 누구 만세 이러면요 그냥 바로 죽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거 누구 편이구나 이래갖고 죽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 만세 절대 안 해. 그래서 고개를 일단 숙여. 그날 숙이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하이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자기 안 죽으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정이 있으면은 몰래 가서 뒤통수 치는 거. 네. 이제 그런 거래.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감정을 잘 안 들어. 네, 그렇죠. 감정을 잘 안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베이고. 지금 이제 충청도 분들이 왜 그류 이러냐면 네네. 옛날에 삼국시대에 네. 짧아도 600년을 걸렸습니다. 600년 동안에 이게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래 고구려 신라 백제. 예. 그 사이에 껴있는 데가 충청도예요. 그렇죠. 고구려 신라 백제 사이에.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그 땅을 뺏으려고. 그 땅을 서로 뺏으려고. 그래서 자고 나면 고구려. 자고 나면 신라. 자고 나면 백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만세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물어보면은 그류 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신랑지 백제인지 고구려인지. 고구려인지 여기 신랑가 류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악하시느라고 좀 오래 걸리죠. 네. 그런데 파악만 되면은 아주 빨라. 혀 그러면서 이제 빠르셔. 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놓고 이재명한테 해줬더니 딴 데 가서 그걸 써먹고 있는 거야. 하지 말래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저 중심도 비하는 거 잘못하면 큰일 난데 그런 거 딴 데 가서 써먹고 있어. 자기 이야기처럼. 그것도 내가 뭐 들은 이야기인데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출처한 이야기하고 제가 그러다 이러고 써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미쳤나 이랬다니까. 왜냐면 내가 그냥 농담한 건데. 예. 숫자리에서 농담한 건데. 숫자리에서 농담한 건데 그거를 정설처럼 써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네네. 그래서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갖고 저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무식해요. 이재명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남 얘기하는 거 그냥 계속 옮기고 그 중에서 이 솔직히 친일 반일도 그래. 저희가 2020년도 기사를 봤더니 도쿄신문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쿄신문하고 지금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때 있어요.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난 일본에 적대적이지 않아요. 일본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일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무슨 일본이 어떻게 일본 전부 다 핵 폐수를 한다는 둥. 민주당이 또 뭐 발의를 준비했는지 아세요? 뭘 발의했죠? 역사 왜곡죄를 네네. 만들겠다. 네. 그래갖고 처벌하겠다. 역사를 왜곡하면 처벌하겠다. 네. 그러면요 중국의 나간중은 사형당해야 돼. 삼국지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삼국지가 원래 정사 삼국지하고 상당히 다르고 소설은 내용이 상당히 정사하고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간중 같은 사람 삼국지 읽으면 전부 다 역사 왜곡으로 사형당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법이 정확하게 뭐냐면 친일 행위를 했거나 친일 발언을 한 사람들은 공직자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발언인데. 그러면 친일이 뭡니까? 예. 반일은 뭐고 친일은 뭡니까? 기준이? 그렇죠. 자기네 마음이지. 그러니까 역사 왜곡도 마찬가지예요. 예. 역사라는 것은 정말 원뿔가도 같아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삼각형이고 이쪽에서 위에서 보면 원이고 이게 바로 이제 역사 아닙니까?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 이런 거에 따라서 역사학자들 간에 열띤 토론들이 있는 건데 네네. 그거를 갖다가 어느 거를 왜곡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친일이라는 거는 내가 말씀드리지만 자 고종이 나라를 뺏겼어요. 예. 예전에 나라가 백성 거였습니까?
아니죠. 임금의 나라였어요. 네네. 그러면 이씨의 나라였거든요. 네네. 이씨의 왕조가 끝난 겁니다. 네네. 그러면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고종이 팔아먹었어요. 네네. 왕조는. 맞습니다. 고종이 일본에 자기를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일본 선수라고 일본 선수로 갔죠. 나왔죠. 예, 예. 자, 그러면 송기정이 그럼 매국노입니까? 일장기를 그 올림픽 같은 데서 괜히 1등 해갖고 네. 일장기를 높이 올려준 예? 친일파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네. 골프를 치다가 네. 아니면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뒤늦게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 늦게 잘 돼가지고 금방 있으면 끝나는데 네네. 이게 마지막에 잘 돼. 쓸데없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일본 말 배우니까 해방되더라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무슨 뜻인지 예.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그 해방된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잘 된 거죠. 네네. 그 당시에 창씨 개명 안 하고 네네. 김대중도 그럼 친일파냐? 창씨 개명했어. 예. 했잖아요. 했어요. 예. 창씨 개명 다 했고 그 다음에 일본 말로 전부 다 노래 부르고 우리 국가가 일본인 줄 알고 태어난 애들이 많잖아요. 네네. 1919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전부 다 일본인 줄 알고 일본 말을 배웠다고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일본은 그러면은 어떤 게 친일파냐? 네. 너같이 9월에 샴푸 쓰는 놈이 친일파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가 약간 좀 옆길로 샜는데, 진짜 친일 가족은 문재인 가족이라니까요. 그게 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주간 문춘이라고 일본의 네. 유명한 잡지에서 문재인 일가를 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가는 정말 네. 일본을 사랑한다 하면서 문다해는 어디야 일본 신민을 만드는 학교에 유학을 가고 아들은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아들은 네. 이 일본 만화를 좋아하고 또 김정숙은 당시에 일본 다도 있죠. 다도. 네. 부산에서 일본의 정통 다도를 배우는 학원인가요? 거기 다녔다고 하더군요. 네. 그걸 일본의 그 주간 문춘에 쭉 쓰면서 알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일가는 참 일본을 사랑한다. 이렇게 썼어요.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예. 이 정도면은 이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이 친일파의 기준을 네네. 그러면 도대체 뭘로 할 거냐? 그러면 야 김대중도 친일파다. 독도 중간 수요 그랬잖아. 아니요, 가장 친일파지. 예. 진짜 독도를 팔아넘긴 사람은 김대중. 김대중이지. 독도를 지킨 사람은 이승만이에요. 네. 당시에 200캐리를 선언을 했어. 평양 선으로. 예. 평화 선으로. 그래갖고 거기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을 326척이나 납포를 해요. 예. 침범했다고. 예. 일본이 절절절절 맸어요, 그때.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있잖아요. 네네. 그때 뭐냐면 우리나라가 2차 대전에 네. 뭐냐면 이제 승전국에 그다음에 이제 그 참전국 지위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샌프란시스코 조약할 때 일본하고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할 때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우리도 참전국 지위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배제됐죠. 배제됐죠. 그리고 일본이 막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조약이 발효되면 딱 자기네 땅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그걸 알고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에 예. 평화선을 딱 선포를 해버리고 일본 어선들을 납포하기 시작하니까 일본 정부가 절절절절 매면서 납포해서 체포한 일본 어민들을 데려가는데 다시 이제 본국으로 네. 송환하는데 싹싹 빌면서 이승만한테 네.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김대중이 어떻게 이 12해리 독도로부터 12해리는 중간 수역이다. 일본 어민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 갖고 네. 이 어권이 뭐죠? 영유권과 연관이 돼요. 바로 연관이 되는 거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게 만든 근거를 김대중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김대중에 대해서 지금 저기 띄어라 이거야, 뒤에 있는. 그러면 사진 독도 띄어라. 지우기나 독도 팔아넘긴 거를 김대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탄핵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요. 바로 네. 그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파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야. 그렇죠.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고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예. 우파 사람들도 안 그래. 섬잖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그때 이제 IMF 때니까 네. 일본하고 그때 이제 뭐냐면 그 통화수화품 맺으려고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네. 아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해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것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사람 고려 안 합니다. 국익 뭐 이런 거 없고. 예, 뭐 그때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거 고려 안 합니다. 예, 그때 왜 그랬어? 이것만 따지는 1차원적인 인간들이라서. 아니 그냥 정권만 끌어내리면 돼. 예. 그렇죠. 끌어내리기 그래서 위해. 지들만 정권 잡으면 돼. 그렇죠. 그랬던 이재명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이렇게 뭐 친일 운운하면서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예. 그런 일주일을 보냈다라는 예.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번에 정말 기가 막힌 판결 하나 나왔죠. 보셨죠? 네. 검사 탄핵. 그러니까 왜 이정석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저는 기각이 될 줄 알았어요. 예, 바로. 그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시절에 김명수와 함께 손잡고 문재인과 김명수가 손잡고 만들어준 네. 그 헌법재판소의 판관마저도 네. 이건 사유가 안 된다. 사유가 안 돼요. 이건 이유가 안 된다. 아니 저기 김용 재판 때요. 네네. 오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판사님 뭐라고까지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보통 고법 판사님도 그렇게까지 말씀.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고법에서. 고법 항소심에서 김용 판사님이 네. 뭐라고 그랬냐면 예. 변호사들이 쭉 이야기한 거 있죠. 예. 하나도 법리적이지가 않다. 네. 뭐 회유 뭐 이런 거. 아니 연어?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얘기한 예. 게 하나 그러니까 재판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도구로 삼지 말아라는 뜻이구나. 그렇죠. 재판을 이용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것들도 다 변호사면 네네. 김영을 위해서 변호하려고 그러면 법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법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네. 변호를 안 한다는 거죠. 네. 변호 실질적으로. 네. 예. 그리고 이재명이나 어디 그 개딸들 들으라고 그거에 대해서 환호할 이야기. 유튜버 한 명 왔거든요. 그때 유튜버가 뭔가를 떠들어댈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김용이 믿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사실 변호사는요, 이화영이나 김용 예. 변호사들은 자기의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는 게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자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딸들에게 회자될 얘기 하나 던져주고, 거봐라,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 거짓이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뭐냐면, 네. 이들은 재판장에 왔는데 직업도 변호사인데, 네. 재판장에 와서 이 변호사가 정치를 하더라. 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재명 이쪽에서 낸 거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배되는 거를 네. 알면서도 그다음에 법률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 상관없는 걸로 탄핵하더라.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재명이 뒤집어 씌우기 도사잖아요. 네네.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도사입니다. 그렇죠. 지가 검사 사칭하자 그래놓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 벌금 받아놓고 네. 그거를 최철호 PD한테 덮어 씌우고 나는 누명 썼다 그러고 예? 그 다음에 그 국토부 협박받았다 그러고 네. 국토부가 언제 협박을 했다고 네. 협박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네. 남한테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 협박 뒤집어 씌우고 네. 윤석열한테 커피 타줬죠 그러고 네. 내가 성남시장이었습니까? 황당하니까 네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 신앙님 그 나오는 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네. 나중에 선거 3일 전에 나오는 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죠. 커피 타줬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 남한테 덮어씌우는 선수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탄핵도 덮어씌우기 탄핵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호시절님, 세이아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기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홍식님은 계좌로 쏘아주셨다고 그러는군요. 예. 오늘 확실히 유동규 본부장 오시니까 유동규 본부장 응원하시는 분들이 예.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후원을 예.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규 TV도 또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중앙일보가 기사가 났는데 오늘자예요. 네.
탄핵 불발에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는 거야. 뭐냐면, 야, 이거 탄핵, 앞으로도 검사 4명 또 탄핵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탄핵, 야, 너네 지금 창피하니까 사과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이정섭 또 탄핵할 거야. 뭐 이렇게 나섰는데, 이건 사실 허세인 것 같아. 안에 보니까 이렇게 술렁술렁거리고 있더라. 이거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얘들은 지금 뭐냐면요.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이 얘들이 뭐를 하냐면 그거를 이제 본질을 해야 게 사실 위증교사는요. 원래 구속됐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구속을 안 시키려고 뭐를 했냐면 혐의가 소명됐다 그랬어요. 혐의가. 그러니까 위증교사 유창원 판사가 글쎄 혐의가 소명됐다. 4개 중에 쭉 해서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이 됐다. 소명이 됐다. 그러면 원래 혐의가 소명이 안 됐으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구속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혐의가 소명됐으니까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어. 이제는 해봐야 소용도 없어. 아니 이런 뜻이잖아. 아니 지금 그 소명이 되지 않았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구속을 안 시키고 소명이 됐으면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으니까 또 안 시키고. 그럼 소명이랑 필요 없네. 그렇죠. 그럼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안 했는데 어쨌든 소명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명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은 그때는 소명됐던 거를 됐던 거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취록도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 이재명 육성이 그대로 나왔어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리고 그 위증을 섰던 사람도 이재명 때문에 내가 위증을 섰다. 김진성 씨. 김진성이 내가 위증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증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증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거보다 더 강요한 목소리가 강요하는 목소리 그다음에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 가스라이팅. 유도를 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 나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때 난 모르겠는데요. 잘 못 들었는데요. 이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내가 뭐 잘 모르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 김진성 씨가 해주면 좋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그대로 있는데 이재명 개딸은 뭐라고 그러냐면 징가대봐. 네가 개딸아 이재명이 네 앞에서 김진성한테 그랬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는 그걸 증거라고 보겠니?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걸 봐야 이재명이 칼로 찔렀다 이야기를 하겠니? 너는 니들이 개딸이 말하는 증거라는 뭘까요 도대체? 그러게요.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100% 징역형이다. 아무리 봐주려고 그래도 못 봐주면 집행유예거든요. 벌금형은 못 준다. 벌금형 주는 순간 만약에 이재명이 벌금형이 되잖아요. 힘 있는 모든 놈들이 다 이제 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증을 시킵니다. 그렇죠. 야, 너 나가서 위증하고 와. 야, 이번에 나 재판 가는데 너 이렇게 가서 말하고 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들키면 벌금이고 안 들키면은 그냥 무죄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음주운전보다 더 흔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법부가 완전히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위중한 죄다. 위증교사죄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야당 대표까지 됐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대법에서 무죄 판결도 나오지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 사설도 다 그렇습니다. 사설도 조선일보 사설부터 경제지 사설 전부 다 민주당은 자성해라, 탄핵 정치 그만둬라,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요. 일본하고 정상회담하자고 문재인이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일본이 안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일본이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우리 경제 제재한다고 하고 막 할 때. 시작하고 이럴 때 뭐냐면 그때 문재인이 좀 만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다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 조공바치는 항복식이랍니다. 정상회담이 언제부터 조공바치는 항복식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또 다시 미국한테는 그러면 정상회담하면 미국한테 조공 바치는 거냐? 다시 얘기해 보죠. 그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김대중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김대중이 오부치 예. 회담을 이끌어내고 사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한일 그 문화교류를 시작을 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일본과 정상회담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예. 조공 제대로 바쳤네. 우리나라 통째로 갖다 바쳤네. 독도를 통째로 바쳤잖아요. 독도를 통째로 바쳤네. 네. 그러면 야, 와, 조공 그러니까, 확실히 한 사람이 있네. 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뒤집어 씌우는 건 이재명이 아주 그러니까 특기거든. 아니 나는 뒤집어 씌우는데 아니, 평생 동안 남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먹고 사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가장 뒤집어 씌운 최고조가 그거야.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요. 야, 그거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해가지고 네. 내가 무슨 성남시장이었습니까? 그렇죠. 자, 보름이님, 연희님, 계속 들어와 주셔서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읽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뭐 계속 지금 뭐. 제가 릴레이로 한번 쏘십시오 그랬거든. 아까 라이브 할 때, 저한테는 라이브 할 때 저기 그 슈퍼챗 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멸콩 할 때 좀 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네. 지금 막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막 한풀이 하듯이 쏴주시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아마도 10일 이내로 10만 달성할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10일이요? 예. 5일이면 됩니다. 아, 5일이면? 네, 그럼요. 네네. 네. 자, 그러면 5일 후면 여러분들 10만이 달성되면. 여러분, 제 책 청권 드릴게요. 네. 구독자 들면 안 되는데. 아이,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어. 그 떨어져 나간 사람은 구독자가 진성이 아니라, 유동규 뭐 하나 하는 스파이들 있죠. 네. 네. 스파이들이 와갖고, 네. 유동규가 얘기하는 거 나중에 저기 해야 돼. 재판에 또 이렇게 자기 방어도 해야 되고, 그거 지켜보려고 들어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가짜 변호사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겠네, 뭐. 자, 이재명의 심정을 한번 물어볼게요. 이 탄핵, 이정석 검사의 탄핵도 지금 기각이 됐고, 이제 곧 10월 달이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금 태어난 척 하려고 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 친명 최고위원들이 미리 또 이렇게 설레발을 쳐. 나 참 희한한 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묻지도 않았거든, 기자들이. 바로, 아니, 10월 달에 무죄 선고가 나겠지만 유죄 선고가 나더라도 타격 하나도 없어요. 1심에 불과해요 하면서 미리 다 기름칠을 하거든. 안 물어봤거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아무 영향 없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저 짖는 개가 사나운 개가 없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얘들은 먼저 짖는 게 뭐냐면 무섭다는 겁니다. 오지 마! 개딸아버지한테. 개딸아버지한테 아버지! 거기 저기 민주당이 아버지잖아요. 네네, 이재명이. 아버지, 아버지 수령. 그래가지고 개딸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짖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짖는 거죠. 짖는데 이재명은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느냐. 재판은 안 가려고 코로나가 5번이나 걸렸어요. 네. 이번에 5번째 걸리고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도. 아직까지. 이번이 5번째예요? 5번째랍니다. 와,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자주 걸리네. 예. 보은님, 리버 내추럴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셨군요. 예. 자, 그런데 심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오죽하면 뭐를 보고 있습니까? 재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보고 맞아요. 사진 찍었잖아. 사진 찍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고 보고 있는데 위에서 기자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재판 보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 국민만 머릿속에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위증 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금형을 주기가 어려운 형입니다. 절대 벌금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높은 사람이면 더 크게 벌을 줘야 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더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 파장이 더 크죠. 그게. 사회적 파장도 더 크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무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혜택을 받은 것까지 그 재판까지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집행유예를
최소한 집행유예가 안 나온다면 징역형이 안 나온다면 이거 나라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법부. 삼권 분립을 사법부 스스로 포기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기도 마찬가지죠. 선거법도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 아닙니까? 네. 선거법이 피선거권이 확실하게 박탈이 되는 거고 네. 물론 뭐 이게 징역형이면 이쪽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대법까지 금방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법은. 네. 원래 시간이 선거법 딱 한 다음에 3개월 이내로 고법, 3개월 이내로 대법이면 6개월이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끽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지금 1심만 끝나면요. 지금 3김 시대 옵니다. 지금 바로 이제 3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김경수, 네. 그다음에 김부겸, 네.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 이래 가지고 지금 네. 새로운 삼김 시대가 온다 해 가지고 네. 지금 하고 김동연이 영입한 사람이 네. 바로 전해철을 영입했지 않습니까? 삼철 중에 전해철. 예, 전해철이 이재명하고 원수지간인데 그렇죠. 그 이재명하고 원수지간이 전해철을 영입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경기도지사 경선을 서로 나갔다가 전해철이 이 해경군 김씨, 예, 해경군 김씨를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한 사람. 그게 원래 네. 미스 USA에서 네. 미시 USA에서 거기 올라온 거예요. 먼저 거기서 막 올라오는데 네네. 그때 해경군 관련돼 갖고 올라와서 우리가 방어하면 또 다른 게 올라오고 네. 또 따라온 게 마치 준비한 것처럼 계속 올라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 누구지? 어떤 것들이 기획했지? 저 전해철 쪽인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했던 게 이제 그때 생각납니다. 그런데 방어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정말.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중에 진영에 있었으니까. 네. 계속 새로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미시 USA에서. 예. 보니까 미국에 썬데이 저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썬데이 저널이 가끔은 대단한 특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썬데이 저널이 지금 이 해공군 김씨에 대해서 저도 거기 들어가서 많이 배웠는데 다 캡처를 해놨더만요. 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아이디가 네네. 네이버도 있었던 거예요. 네. 똑같은 아이디로. 예. 진실을 찾아서 뭐 그거였나요? 아이디. 아니요, 뭐 SH 뭐 저기야 해경군 그러니까 예. 김해경이야. HK 킴인가? 예, HK 킴, 예. HK 킴, 예. 뭐 숫자 예.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었냐면은 네이버에 있는데 네네. 네이버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 아이디를 어디서 접속했는지 보니까 성남시청이야.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집무실. 예.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이게 이제 저기 됐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는 네. 경찰이 그래서 혐의 있다고 본 거예요. 네네. 그때 이거를 갖다가 근데 킬 시킨 게 누구냐? 네.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그때 저기가 누구지? 이태영? 이태영이가 킬 시킨 거예요. 이태영이가 고검장 출신이었나요? 아니요. 차장검사 출신. 차장검사 출신. 그래가지고 그때 정관이라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 검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 막 전화하더니 하나만 빼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걸 빼달라 한 거예요. 이게 제일 까다로우니까. 예. 그게 가장 힘든 거였어요. 제가 알기에는 예. 1년 거의 11월 달까지 예. 이해찬 대표한테 지금 친문 문골 오소리들이 이재명 탈당시켜라. 예. 이재명 탈당시켜라. 난리 났었어요. 제명해라. 난리가 그때 났어요. 왜냐면 근데 보세요. 똑같은 아이디가 있는데 네네. 이게 만약에 이재명 거 아니고 예. 좋아. 그 저기 구글에 있는 게 이재명 거 아니라고 쳐요. 예. 근데 이 네이버에 있는 똑같은 아이디는 하필이면 왜 성남시청이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라도, 충청도 다른 데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하필이면 이 똑같은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아이디가 어디서 성남시청에서 글을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다 들여다봤지만 아닐 확률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닐 확률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리냐고. 그렇죠.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네.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부 다 이거 김혜경이다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욕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욕하고 가장 나쁜 게 두 가지가 하나는 노무현의 시신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뭐 부엉이 언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시신 그거 갖고 조롱한 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곧바로 좋아요 멘션을 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아니 김혜경이 아니더라도 아닐 수는 없지만 예. 딴 사람일지라도 그 글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노무현 대통령 사과해낸다. 봉하마을에. 봉하마을은 왜 가냐? 철면피. 완전 철면피가 철면피지. 제가 뭐냐면 진짜 악마한테 영혼을 판 인간 같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만약에 저기 대통령 윤 대통령 비서실장 만약에 저기 극단적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 대통령한테 유선 남기고 뭐라 하냐면 윤 대통령님 정치하지 마십시오. 네네. 이런 유선 남기고 만약에 윤 대통령님 만약에 저기 비서실장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재명이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자 정도가 아니겠죠. 예. 예? 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했죠. 그러니까 문상 가가지고 예. 안 열어주니까 7시간을 기다렸다가 예. 7시간을 기다립니다. 예. 있다가 10분 있다 나왔습니다. 예. 7시간은 왜 기다렸습니까? 예. 하룻밤도 세워지지 못하는 예. 그런 인간입니다. 예. 예? 오해가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 예. 오지 말라는 거지. 예. 그러는데 거기 7시간을 기다렸다가 예. 기껏해서 10분 있다 나오냐? 예. 7시간을 기다렸으면 최소한 하룻밤은 새거나 예. 아니면 발인할 때는 가가지고 그렇죠. 와야 예의 아닙니까? 자기 비서실장이었는데. 예. 근데 자기한테 정치하지 말라 그랬다고 예. 10분에다 딱 나온 거 보세요. 예. 예? 사람이 이게 영혼을 팔았다.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무조건 잘못은 남한테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습관적이고 그리고 속이 얼마나 옹졸하냐면 아유. 저 고소한 거 보세요. 그렇죠. 최근에 또 고소했어요? 최근에 뭐냐면 어느 건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예.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유동규 더 세게 받아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조금 저 검찰 니들 유동규 봐주는 거지? 그거. 이거를 국회의원들하고 예. 시민단체가 같이 했다니까요? 예. 아니 유동규는 정말 국가적 인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유동규 얼굴을 보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요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들 시민단체 예. 막 나와가지고요 유동규를 더 벌 줘라. 왜 유동규를 왜 덜 주냐 이거 했단 말이에요. 네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그렇죠. 예? 야 유동규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그 사람 누굽니까? 예? 누군지 되게 궁금해. 거대 야당 180석의 그 야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갖고 야 그 짓을 하대. 야 그러면서 저 고소했잖아요. 저 고발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그거 들어가요. 지금 고사장 쓰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무고죄? 아니 무고교사 이재명. 무고교사. 이재명이 허락 없이는 이건 못한다. 그렇죠. 민주당인데. 민주당인데. 예. 일당인데 이재명 허락이나 묵인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거고 이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제일 득보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래가지고 나 고소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나쁜 죄요? 그거를 함무라비 있죠. 함무라비 법전 예. 있잖아요. 예. 함무라비 법전이 성문화된 가장 네. 오래된 그 맞습니다. 법전 있잖아요. 예. 거기 1조 1항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가 가장 중요한 범죄냐? 1조 1항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무고죄. 함무라비 법전 1조 1항이 남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증언을 한 거나 아니면 밀고를 하면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죽여야 돼. 그만큼 무고죄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중한 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교사라며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무고교사로 고소하라고 저희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네. 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고교사 들어갈 거고요. 네. 쟤들이 건 게 유죄가 나올지 제가 건 게 유죄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왜 끝나? 이재명은 죄가 없다. 지금 민들레, 뉴스타파, 또 MBC 난리가 났어요. 좌파 커뮤니티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한테 죄가 없는 게 다 드러났다. 뭐냐면 대북송금 이제 재판하잖아요. 걔들 늘 그래요. 네. 저도 있잖아요. 네. 김용의 무죄가 드러났다.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났던 게 걔들이에요. 예. 근데 김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5년 받았지 징역 않습니까? 5년 계속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나는 유동규 본부장한테 이것도 진짜 묻고 싶었어요. 이재명이 진짜로 믿고 있을까 이걸? 바로 니호남이라는 우리도 잘 아는 왜냐하면 공작이라는 영화에 이성민 배우가 그 니호남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 이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성태가 70만 달러를 2019년도에 필리핀에서 리오남한테 건넸다라는 게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거를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아니 아무 증거가 없다. 없었다가 아니라 뭐냐면 방명록에 리오남이 사인을 안 했다. 이거예요. 네네. 자, 리오남은 그때 호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호텔 방에 있어가지고 그 김성태가 따로 그 호텔 방으로 갔습니다. 그 호텔을 어디냐면은 네. 그 경기도 일행이 머물던 데는 네네. 머물던 장소하고 별개로 쌍방울이 머물던 호텔이 있거든요. 네. 그쪽 호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리오남은. 네. 자, 리오남은 이름이 여러 개고 네. 그 다음에 무려 12개의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12개의 여권이라면 다시 말해서 12나라의 국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12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개국의 이름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에서 또 리오남, 미국에서도 리오남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리오남이 본명이 아니에요. 네. 본명은 따로 있고요. 외자고 리철이고요. 예. 예. 그리고 다른 별명, 예호 엄청나게 많습니다. 암호명.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일명 그냥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게 통칭 리오남인데 네. 이 리오남은 스파이 중에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가 방명록에다가 왜 지문 찍고 다니라고 그러죠? 예? 왜 지문 인식하라고 그러지? 예? 스파이가 지문 인식하겠습니까? 방명록에 사인을 내 필체를 남기겠습니까? 네. 아니 민주당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진 한 장 없다. 사진 한 장 없다. 사진이 없기는 왜 없어요? 나 저기 중국에서도 사진이 있고 다 있는데. 네. 예. 아니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없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민수라는 사람이 예. 대변인 했던 사람. 한민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리오남은 간첩인데 간첩 맞잖아. 간첩이니까 그 방명록에 안 썼지. 근데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간첩인데 어떻게 북한과 수교도 안 한 필리핀에 버젓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아마 중국에서만 암약하는 사람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도 갔잖아요. 어디? 리오남이 어디? 싱가포르 갔잖아요. 싱가포르는 북한하고 수교했나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간 게 맞아요. 이재명 때 싱가포르 갔죠. 예. 싱가포르 가갖고 그때 임태희하고 막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니 여권이 왜 필요해? 위장 여권이. 중국에서만 있으려면 위장 여권 필요 없어요. 아니 중국 여권만 있으면 되지. 북한 여권만 있으면 돼. 북한 여권만 있으면 북한 여권 12개국의 여권이 필요한 거는 그 12개의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거든.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권이 여러 개가 필요한 거지. 신분을 속이고 가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여권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여권을 뭐 하려고 12개나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된장들이나 이런 1차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 3차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화를 하려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한민수는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민수를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한민수는 그냥 1차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그냥. 맞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간첩이니까. 맞네. 간첩인데 중국 거기만 가지 다른 나라 왜 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이게 한민수예요. 그렇죠. 1차원적 사고를 갖고 있어. 그렇지. 그럼 여권 12개는 왜 갖고 있니?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모르지. 그렇지. 나 진짜. 그렇지. 그건 나도 모르지. 그렇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화영이나 정말 혹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안희정은 이미 10수년 전에 리오남과 접선을 해요. 예. 옛날에 그때 노무현 때 노무현이 왜 그 평양 가려고 협상을 할 때 그 협상 대상자가 안희정하고 리오남이거든. 은밀히 접선을 했지. 그렇게 지금 이쪽 민주당 쪽 유명한 인사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른팔 왼팔들이 전부 다 리오남이 접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다 알아요. 리오남이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암약하고 어떻게 숨기고 다니는지. 그다음에 한민수 같은 자나 잘 모르는 거고. 모르는 게 아니라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알고 있거나 멍청하거나.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또 거짓말로 포장해야지. 그러니까 알고 있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유 정말 있잖아요. 정말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아니 근데
유동규 본부장께서 저기 어디에 사진을 딱 그 공개를 하셨어. 유동규 TV에 네. 북한 간 이재명 네. 북한도 갔어요? 네, 북한 갔어요. 언제쯤에? 북한에 2006년도인가 2006년 2005년인가 갔습니다. 그 성남시장 전에 예. 무슨 그 뭐 일원으로 그냥 자기도 예, 북한 예. 가갖고 예. 오. 북한 갔다 왔습니다. 그냥 그때 변호사 있을 때 예. 변호사일 때. 예. 그때 한 300명인가 뭐 갔대요. 그러면 특별하게 그때 무슨 어떤 움직임을 입고 그때부터 사람을 사귀거나 그러지 저는 못했구나. 몰랐어요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거 보고 알았는데. 네.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폐쇄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폐쇄 사회인데 여자 옆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렇게 사진 못 찍어요. 밤에 뒤에 술병이 있었잖아요. 그 사진도 있습니다. 예. 뒤에 술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추리닝 같은 거 있고. 역시 산티는 좀 추리닝 산티다. 파란 추리닝도 있고. 아니 북한까지 가서 네. 무슨 저기 오징어 게임 찍어요? 예, 파란 추리닝 오징어 게임 찍으러 갔나 봐. 예. 금 밟으면 죽는다. 아니 진짜 저 김용 변호사가 예. 내가 뭐라 그러냐면 김용이 무슨 변호사 이렇게 지금 5, 6명을 데리고 오니까 네네. 늘 저기 재판마다 돈도 많어? 이거 무슨 변호사비로 이걸 이렇게 들으는지 모르겠다. 네네. 그렇고 다 밝혀라 네, 출처를. 네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 김병 변호사가 예. 지금 변호사비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거는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는 거야. 오징어 게임이네. 아니 내가 무슨 지네들하고 무슨 내가 옛날에 무슨 다시 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야 내가 무슨 세발뜨기 하는 것도 아니고 금을 왜 이야기하냐? 니들은 금 밟은 지 오래됐어. 그렇지. 야. 아니, 금으로 얘기하면은 유동규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선을 진짜 넘은 사람들이. 니들은 나를 갖다가 죽음으로 내몰았어. 이것들아. 정말 새끼손가락들이 진짜. 근데 지금 어디다 대고 선을 넘었다. 예, 이 새끼손가락이 예. 정말 예. 항상 아프다. 그지? 이 새끼손가락이 아파. 예, 그러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선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럼요. 선을 넘는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 말 하면. 그렇죠? 재판정에서 예. 이거는 선 넘은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쪽이 선 넘은 지 오래됐다고 내가. 맞아요. 근데 진짜 지금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티는 그래요. 티. 이재명이 근데 지금도 막 일제 샴푸를 바르고 뭘 하더라도 사실은 그 티는 못 벗어났더라고요. 꾀재재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 갈비집 있죠. 갈비집에서 성공하셔가지고 나중에 회장님이 되셨어. 누가?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네네. 뭐 부동산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네. 벌고 회장이 돼갖고. 네네. 이제 이제 딸 상견례. 이제 사돈이랑 사돈이랑 예, 상견례를 딱 갔는데 이제 이 고기가 딱 나오니까 가위를 드시고 몸이 기억해. 아니 사돈 앞에서 그런 집은 와 딱 해갖고 다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다 잘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고기 오니까 가위 가지고 막 이렇게 자르고 이게 뭐냐면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굴이 기억해. 그래갖고 얼굴이 맨날 이래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 이재명 얼굴 보세요. 예? 아니 얼굴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살아온 과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 아까 개딸이 나보고 얼굴이 과학이래. 내가 그래서 이재명 3등신인 거는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디를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재명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 야 아무리 못나도 내가 이재명보다 못나면 내가 진짜 야 진짜 그건 너무 진짜 넌 눈이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이재명 눈이냐? 이재명이 안면 인식장애 있다는데 이제 이재명하고 똑같은 개딸들 야 이재명 야 정말 저쪽 당에서는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아니 유동규 TV에 가시면 생생하게 이런 장면들을 복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즐거워하시는데 정말 즐겁게. 골프 여신님이 유지민 이름도 이야기했어. 아까 개딸 이름이 유지민이었거든. 야 골프 여신님 거기 가서 기억하시는구나. 아까 보고 계셨어. 그렇군요. 예. 확인하세요. 다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즐거운 광경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개딸하고 싸우는 건 보여드렸거든. 그래서 개딸하고 장난쳤어요, 좀. 예. 그래가지고
재판 이야기도 짧고.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살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이게 보듬으면서 이렇게 살살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찰싹 때렸거든. 그랬더니 이제,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너무 웃긴 거야. 개딸들 말하는 게. 왜냐면, 저는 이재명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건 저는 옆에서 겪은 사람인데, 지들이 뭘 한다고. 네. 예? 그냥 추앙만 할 뿐이지. 예, 추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메바도 아니고 단세포라고. 예. 야, 3등신.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딱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호시절님도 또 해주셨어요. 호시절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웃으면서 들려드렸지만 사실은 정말 화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친일 얘기했으며 자기네들은 종북이면서 이렇게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놈은 정말 지옥의 제일 밑에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옥 중에서도 왜 말 갖고 하는 거짓말 지옥이 예. 진짜 최악이래요. 최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배신자가 네. 가는 지옥이 네. 예,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네. 제일 밑에 루시퍼. 네. 루시퍼 바로 그 위에 네. 그 제일 밑에 지옥이죠. 네. 땅 밑에 제일 밑에 지옥에 이제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 예. 거기에 그래서 유다, 예. 이 가론 유다, 네. 이런 인물들. 그다음에 찔렀던 그래가지고 시저 이렇게 찔렀던 브루투스 넘어져. 브루투스 이런 인물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인물들은 어떻게 있느냐? 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루시퍼한테 잘근잘근 씹히면서 네.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이재명, 정진상, 김용 니들은 갈 거야. 최근에 어떤 영화를 잠깐 네. 리뷰를 봤는데 가장 최악의 지옥이 네. 한 방에 딱 악마랑 둘이서 몇천 년을 함께 있는 거야. 그 독방에 차라리 혼자 있지 악마랑 둘이서만 있으면. 그 이재명하고 같이 있으면은 야 감방에 이재명하고 둘이만 있으면은 걔는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럼요. 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또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냥 에너지 막 다 발산하고 가십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잠깐 여기서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